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골든크로스다라고 부를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네. 이게 뭐 다른 여러 여론조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추세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를 넘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진정한 의미의 골든크로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재명 후보가 좀 대호각성하고 기조 네. 전환도 하면서 또 메타버스라는 민생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진보층 이렇게 조사를 보더니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좀 올랐던 이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객관적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이재명 후보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울산 회동 이후에 컨벤션 효과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걱정도 했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도 좀 있고요. 20대의 지지층을 회복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30대로 갈 것이냐 이렇게 흐름을 좀 봤더니 오히려 탄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층이 30대 쪽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노력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산업화 이후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주류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구 경북에 집중 투자가 되어서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게 아시는 것처럼 다 이게 수도권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대구 경북이 갖고 있던 산업의 어떤 중심의 역할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몰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어떻게든지 균형발전 정책을 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 뭐 아직 여론조사가 급등했다 뭐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만 네. 진정성들은 이제 서서히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만큼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고향이라든지 그런 사랑들 그리고 경기지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 자매결연도 맺어서 그런 협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 좀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혜영 씨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참 든든한 원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가 아마 이제 성남시장, 뭐 경기지사 이렇게 거치면서 탄탄하게 시민들을 만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다른 때하고 다르게 부인하고 있을 때 가장 얼굴이 편해 보이고 웃음이 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든든하고 제일 강력한 지원군이 김혜경 여사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이렇게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같이 많이 화면에 잡히거나 활동했던 예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가족들이 많이 등장하고 후보자의 특히 부인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었죠. 근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 계기를 거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 양상도 특히 대통령 선거 정도가 된다면 이제 후보자와 부인 이런 모습들이 캠페인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씨가 경제는 잘한 것, 이건 성과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같이 보여주면서 말을 할 때 그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도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에 대해서는 광주학살의 주범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명백하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예를 들면서 삼조 호황이라든지 이런 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여태까지 전두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온 발언이 저 발언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생각하는 게 5.18이라든지 12.12대 이거를 갖다가 미화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나머지 정치는 다 잘했다.
저렇게 말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이분의 철학이라든지 역사의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혹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이 바로 개사가 그 SNS 사진을 통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황당한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죠.